음, 22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고요. gx가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일단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요. f 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fx의 식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xx는요. 얘가 실근이 4개가 되고 그 실근의 합이 7이라고 하네요. 아, 일단 보이는 것만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겠죠. 그 다음에 곱함수 gx가 두 개의 함수의 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곱함수의 연속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극한식이 약간 미분계수의 정의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그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이루는 함수가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게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러면은 그냥 얘는 f 프라임 x인 거죠. 아니지.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식이 있는데요. 리미트 h가 0일 때 2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 이 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봅시다. 얘는 미분계수죠.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은 미분계수가 됩니다. 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의 뜻이 뭐냐면 계산 결과가 좌미분계수 플러스 우미분계수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 값이 그냥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아예 함수값이 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미분 가능한 구간이라면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겠죠.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그냥 미분계수가 됩니다. 뭐 물론 도함수이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죠. 그런데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건 자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일단 존재한다고, 웬만한 함수에서. 그런데 그 값이 다른 거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값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인 이 지점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좌미, 우미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이겁니다. 미분 가능하다면 계산 결과가 같아요. 근데 미분 불가능하다면 얘는 아예 함수값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함수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분 계수는 아닌 거지. 근데 지금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식에 따라서는 y는 f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의 그래프는 여기 절대값이 있죠. 그러니까 y는 절대값 fx, 얘의 그래프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만약에 f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자고, 그리고 여기가 ABC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fx인데 여기 양쪽 끝에서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지점이 이런 것들이죠. A랑 B랑 C.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는 A에서 요거 가지고 이 식이죠, 이 식. 함수값이 없다고. X는 C에서 함수값이 없습니다. 근데 X는 B에서는 함수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도함수를 그려보잖아요. 지금 감소하고 있네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도함수를 그린다면 X축 밑에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네요. 증가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네요. 증가하고 있네요.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런데 지금 A에서는 미분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함수값이 없다라는 겁니다. C에서는 미분 불가능하죠. 함수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B에서는 0을 지나겠죠. 여기서도 0을 지날 거고 0을 지날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대충 그리면
이런 식의 도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아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어주면 얘를 봅시다. 그림 잘못 그렸죠? 어떤 양수예요. 얘는 어떤 음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음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양수니까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럼 다시 해야겠노?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 그 함수값이 존재하는 곳들 있죠. 여기서는 똑같다고. 똑같은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의 평균 지점 여기 이 둘의 평균 지점 여기 색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뭐 미분 계수는 아닌 거지. 이해됐나요? 이게 반드시 뭐 x축 위에만 그려지는 건 아니고 이 두 개의 값에 따라서 적당히 평균되는 지점 딱 중점에 딱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됐죠? 어, 요거는 잠깐 밑에다가 붙여놔 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인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gx가 fx 곱하기 h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fx는 그냥 연속이에요. 근데 hx는 x는 알파, x는 베타 여기에서 불연속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gx가 연속인 함수래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연속 곱하기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gx가 연속 함수가 될 수 있냐면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gx가 연속인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음. 그래서 얘도 이쪽에다 붙여놔주고
그래서 저 둘을 알아야 이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보자.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가족권이에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노? 일단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fx가 이런 개형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얘 같은 경우에는 f 절대값 x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f 절대값 x 얘 가지고 장난친 거고, 그 계산 결과는 y는 그것도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계산 결과를 보기 전에 일단은 f 절대값 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여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 경우라면 여기서 불연속이 일어나죠. 불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가 알파겠죠. 그런데 f의 x-3이라는 건 이렇게 평행이동 한 겁니다. 알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f의 x-. 보자.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얘가 불연속이라는 게 아니라 이 계산 결과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파에서 불연속이 될 텐데,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니까.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알파에서 0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0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알파 플러스 3에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반드시 알파에서 불연속이 일어나가지고 가족권을 만족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3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그냥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얘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가족권 모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이게 미분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되었다고 치자고. 그럼 얘가 fx예요. 그럼 얘를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렇게 이제 미분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 f의 x-3 이렇게 되더라도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가조건 만족합니다. 그런데 나 조건에서 모순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냐면 gx가 0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fx-3이 0이 되던지 아니면 이 극한값을 뭐 대충 hx라고 할까요? 그러면 hx가 0이 되던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hx가 0이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알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3 하나 있습니다. 따지면 두 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실근이 4개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가지고는 항상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한 거 정리를 하면 fx가 x축과 한 번 만나면 안 된다. 그거 알게 된 거예요. x축과 한 번 만나면 나가리다. 저는 사실 그 답이 되는 그래프를 알기 때문에 답인 걸 먼저 좀 피해 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x축과 세점에서 만난다면 그러니까 3차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대충 뭐 A, B, C라고 하자고. 아니다. 중요한 지점을 다 표시해야 되니까 A, B, C, D, E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뭐 적당히 평행이동 할 수 있겠죠. 한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여기 있는 극한값이 그 불연속이 일어난다고 했죠. 극한의 함수가.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x는 a, x는 b, x는 c가 돼야 돼요. 그런데 f x-3이라는 건 대충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는 a에서 불연속이므로 x에다 a를 대입합니다. x에다 a를 대입하면 f a-3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지죠. 그러므로 세 점에서 만나게 되면 반드시 가하 조건의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되는 게 뭐겠노?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걔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얘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든지.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이런 것들이죠. A, B, C. 얘가 fx입니다. A, B, C. 얘가 fx죠. 그럼 이때의 절대값 함수들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뾰족해지고 얘는 이렇게 되고 뾰족해지고 이렇게 접혀 올라가. 그림이 왜 이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A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라는 게 아니라 이 도함수 비슷하게 생긴 거 얘가 A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fx라면 fa가 0이 되니까 뭐 가능하겠죠. 메꿔줘서 gx가 연속이 되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얘잖아요. 이렇게 f의 x-3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f의 a-3이라는 건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고. a보다 조금 더 뒤에 가 있는 거잖아요.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가하 조건 모순이 일어나죠. 그러네요. 근데 얘는 가능하죠. 여기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C에서 불연속이 일어나죠. 그러면 GX가 연속이 되려면 얘가 적당히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얘가 F의 X-3이 될 텐데 F의 C-3이 0이 돼야 된다.
이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여기 뒤쪽에 있는 A가 병행이동해서 C 쪽으로 가주면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자,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 2번을 보게 되면 gx가 0이 돼야 되죠. 그거는 f의 x-3이 0이 되던지 아니면은 저기 절대값 있죠.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막 있어요. 얘가 0이 되던지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설명드렸죠. 이런 미분 가능한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지점 10 빼고는 전부 다 미분 계수랑 같다고 그 값이 나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봤더니 이 C라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가 3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C 플러스 3이 되겠죠. C 플러스 3이라는 지점에서 0이 됩니다. 그죠? 그다음 얘는 이 극한값이 0이 된다라는 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 여기 A하고 B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실근을 가지게 되고 이 4개의 실근은 전부 다 다른 점이어야 되고 그 값이 7이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fx라는 건 그 3차 함수의 틀에다가 딱 맞게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차 함수의 틀에 맞춰서 fx를 그려요. 그렇게 되면 보자.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이 지점이 c가 되는 겁니다. x 좌표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데 그 평행 이동이라는 게 a가 c로 간 거죠. 그 길이가 3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C는 3칸 차이인데 그 크기도 3이니까 한 칸의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3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더 그리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fx고요. 이제 빨간색을 그릴 건데 큰일 났죠. 빨간색. 얘는 f의 x-3인 거죠. 어쨌든 이 한 칸의 크기가 1이다. 그거 알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b 플러스 3이네요. 그다음 여기가 c 플러스 3이 되겠죠. 됐네요. 음.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여기가 x축입니다. 그래서 좌표가 a, b, c, b 플러스 3, c 플러스 3 밑에 싹 지우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저 얘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들 이렇게 다 적었어요. 결국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c 플러스 3 이 값이 7이 돼야 되는데 b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b는 a 플러스입니다. a에서 두 칸 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a에서 세 칸 오른쪽으로 간 거네요. a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얘도 a 플러스 6이 되겠네. 그래서 이 값들이 4a 플러스 11 걔가 7이 됩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거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그죠? 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가 결정이 됩니다.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2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제곱인수를 가져야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2에서 그 뭐시기고 그냥 뚫고 지나가야 되죠. x 마이너스. 그럼 얘가 fx가 되는 겁니다. 그때 f5를 구하라고 하니까 f5는 36 곱하기 3이 되어서 108이 되겠네요. 맞나? 108이네요. 그래서 답이 108입니다. 한 40분 정도 설명을 했는데 문제 푸는 거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한 거 요거 하고 곱함수의 연속성 그 다음에 다른 함수가 안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충분히 이해가 돼야 이 풀이들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넘어갈게요.